거기 있는 전용면적 8사가 10억 되겠어요? 아니겠죠. 20억 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한남 3구역의 재개발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잘 사는 흥부님 모시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어떻게 할 것이고 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지난번과는 또 시점이 달라졌으니까 얘기가 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1주택 갈아타기를 재개발로 좀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논점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막 용산에 가면 첼리투스도 있고, 그다음에 나인원 한남도 있고, 유엔빌리지도 있고, 갤러리아 포레도 있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라고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는 3월달인가 60평짜리가 62억에 실거래가 와, 됐고, 대박. 예, 작년에 100평짜리가 130억에 실거래가 되고 했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하고 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9평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8사, 보통 34평을 말하거든요. 그럼 강남과 강북에서 34평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될 거고, 강북 같은 경우는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네이버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8사 기준으로 해서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한단 말이죠. 사실 35억에서 40억짜리도 내가 이렇게 딱 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죠. 근데 예를 들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 12억 정도를 갖고 계신 1주택자가 있어요.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라고 하면 뭐 금천구, 뭐 구로구, 관악구 이쪽도 있을 거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있을 거고, 뭐 은평구도 있을 거고, 중랑구, 강서구, 동대문구가 될 수 있고, 성북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외곽지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거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요. 그러면 내 손에 12억이 있는데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가 35억에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20억 원이 넘는 돈을 합쳐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남 3구역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용산구 한남동의 입지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네. 반포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랑 비교해서 입지적으로 밀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남 3구역에 지금 내가 전용면적 8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보면 감정가 9억에 프리미엄 한 8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7억인 거죠. 그러면 내 아파트를 12억짜리를 팔면 17억이니까 5억 정도의 갭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12억짜리를 팔고 40억짜리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28억인 거잖아요. 내 필요한 돈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엄두조차 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12억짜리를 팔고 5억만 융통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급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손에 뻗으면 보이게 되는 거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의 100%까지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식대로만 따지면 아까 제가 감정가 9억에 프리미엄 8억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이주비 대출을 100% 받는다고 하면 8억만 있으면 한남 뉴타운 3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외곽지에 1주택자가 누구나 원하는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를 들어가듯 용산구 한남동에 내 집 마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한남뉴타운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얘가 매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 방향의 흐름을 좀 들어봐 주십사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1주택자 분들은 이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12억짜리랑 용산구 한남동을 얘기해서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에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산과 한남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아파트를 팔아서 서울에 얼마든지 상위급지의 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로직, 이러한 컨셉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아놓은 자금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자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꼭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케이인데, 내 집만큼은 서울에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아놓으신 자금 가지고 그 자금에 맞게 서울의 적정한 재개발 구역 임장을 좀 통해서 해보신 다음에 하나 잘 잡아 놓으시면 거기서 그게 아파트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아리팍이나 트리마제가 35억에서 40억인데
용산구 한남동 한남 3구역에 아파트가 지금 지어졌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해 볼게요. 거기 있는 전용면적 8사가 10억 되겠어요? 아니겠죠. 20억 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남 3구역의 재개발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 변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회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변화 속에서는 기회가 있기 마련인데 변화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건 그 안에 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제 무주택자분 중에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정책과 금리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약보합이 될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무주택자분 중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될 아파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랑 엄청 오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유동성 막 풀면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폭등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왔는데 경기도 살짝 외곽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사 분양가가 11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분양가가 엄청 올랐네요. 그렇죠. 아파트 건설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한번 올라버린 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한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형성이 되면 뭐 지지가 되든지 하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버린 공사비가 뭘 의미하냐면,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 가격의 하방을 되게 견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을 높게 못해. 일반 분양을 높게 못해서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주택 공급이 안 되겠죠. 어떤 건설업자가 공급을 하겠어요? 어떤 정비사업체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라버린 공사비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장이 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고, 탄탄한 하방을 다져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서 예를 들어 1, 2년 정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나는 단 5천만 원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러시면 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실거주 만족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내 집에서 산다는 거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무주택자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무주택자라면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하겠지만, 내 가족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 여건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흥부님 모시고 세 번째 시간으로 1주택자 갈아타기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무주택자 지금 아파트 사야 될지에 대한 흥부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